16초죠. 이름을 쓰시고. 자, 사이좋게 내 시험지를 맡겨도 될 것 같은 인간성을 가진 분들에게 시험지를 넘겨주시고, 자, 채점은 문항이 되게 애들이 시간이 없어서인 것 같지만 이게 또 빨리빨리 뇌에서 작동을 했으면 시간이 모자르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모자르는 것도 내 공부량이 이렇게 막 찾아야 되니까 오래 걸리는 거거든. 그래서 시간을 탓하지 않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답을 불러드리는데 맞았다 틀렸다 하고 답을 써주진 마세요. 그런 친절을 베풀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맞았다 틀렸다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1번 같은 경우에 보면 1 가로 1하고 끝이 답이고 그 다음에 x가 답이잖아. 그래서 그 중에 한 개만 틀려도 그냥 틀리는 거야. 그래서 모든 답의 개수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하나 틀리면 맞게 하나요? 틀리게 하나요?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다 각각 세면 돼. 각각. 자, 그럼 갈게. 자, 1번 음절의 끝소리 규칙. 끝이라고만 써도 맞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끝이라고 써야 됩니다. 끝. 끝을 뭐 이렇게 철자법 틀린 애들 다 틀렸다고 그러세요. 끝에다가 티귿을 안 쓰고 뭐 지읒을 쓴다든가 뭐 이런 애들 요번에 우리 명지고 2학년에 개 짖는 소리가 답이었거든? 근데 어떤 애가 개 짖는 애 짖에다가 시옷을 쓴 애가 있는 거야. 말이 돼? 개 짖는 애 설마 시옷 아니에요? 이러지 말고. 개 짖는 할 때 지읒이다 지읒. 근데 그걸 시옷을 써가지고 2점이 또 그 귀한 2점이 날라갔잖아. 맞춤법은 소중하거든. 그래서 임끝 틀린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x, 그리고 x입니다. 일치 같은 경우에 이거 탈락 아닌가요? 하시면 안 돼. 일치할 때 얘가 발음이 어떻게 되네? 일치가 되잖아. 이럴 때 얘가 왜 치가 됐니? 얘랑 결합해서 된 거야. 얘 탈락 아니야. x. 자, 그 다음 예외 밑으로 내려가셔서 리을, 그 다음에 넓고, 그 다음 게 이거는 이렇게 발음이 여기서 이거예요. 리을 비읍 이런 경우인데 비읍으로 발음한다. 자, 합성어나 파생어에서는 비읍으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EX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애가 나왔어요. 넙둥굴다 이거지. 자, 바하고 그 다음 얘하고만 예외야. 그 다음 넙죽하다. 충항고 갈 친구들이 이거 분명히 오셔야 돼. 이 충항고는 아주 상습적으로 내는 단어야. 넙죽하다. 자, 그 다음에 2번 리을 기억의 예외 평소 기억. 자, 그래서 리을 기억의 경우는 일반적으로일 때는 기억이 남죠. 그래서 입지 이렇게 남아. 자, 그런데 중요해. 용언의 어간도 잘 외우셔야 되고 용언의 어간 말에 리을 기억이 뒤에 어미가 기억으로 시작되는 애가 올 때, 기억으로 올 때 이 경우는 리을로 발음해 주세요. 리을. 자, 그래서 EX 말꼬가 되는 거죠. 말꼬. 자, 적용하기. 올바른 발음을 적으세요. 언제나 불러. 제가 발음 잘 해볼 테니까 해봐. 앉아. 뒤에 것만 지읒이 이동해서 앉아. 그 다음에는 기억이 남아요. 읽다. 그 다음에는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서요. 이거는 원래는 익이 남는데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이음으로 바뀌죠. 그래서 읽는. 원래 이렇게 돼서 얘가 남아. 이긴데 뒤에 기음화가 일어나서 이거 명지중학교 애들은 못하겠다. 천재교육 쓴 애들은 할 수 있어. 자, 이거 강단감 때문에 기음화돼서 앞에 게 읽는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거쳐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읽는. 자, 그 다음에 닭을, 이거는 닭을 이러면 안 되지. 달글. 이제 뒤에 기억만 넘어가요. 자, 그 다음 밝게. 그 다음도 비음만 넘어가서 밝아. 넓구나. 그 다음 비음 나와서 밥다. 리을 피읍에서는 피읍이 남고 비읍으로 음끝되기 때문에 읍다. 자, 주의할 아이가 나왔어요. 닭은 용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아이가 앞이어서 실제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닭, 그 다음 어떻게 돼?
다가패가 돼야 돼요. 다가패. 다가패. 근데 끈을 볼 수도 있지 않나? 다가패. 어우, 발음 겁나 어려워. 다가패. 자, 그 다음 그 외에 탈락하는 애들, 좋아할 때 히읗이 탈락하죠. 뒤에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히읗 탈락. 그 다음에 이제 잠가. 요 기본형이 잠그다거든. 그래서 으 탈락이 일어나죠. 우냐 같은 경우는 기본형이 울다잖아요. 리을 탈락. 써서도 기본형이 쓰다거든요. 으 탈락. 가 같은 경우는 원래 가다의 가가 어감인데 어미 없이 오는 애는 없거든. 그러니까 아마 아가 탈락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아 탈락. 이거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 아 그렇게 똑똑하게 쓴 애가 있어? 그래서 맞게 해줘. 동일한 모음의 탈락. 근데 사실 그냥 금의 탈락들이니까 그것도 맞게 합시다. 똑똑한 애가. 그 친구는 잘된 놈이라고 써. 자, 그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2번 니은 첨가 합성어와 파생어 뒤에서 합성어와 파생어 뒤에 순서 바뀌어도 되고 뒤에 단어가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할 때 니은이 결합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첨가는 니은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건 꼭 외워야 돼. 그래서 이나 반모음 이, 그래서 이야 여요 유 이런 애들 오면 이제 니은이 결합하는 거. 그래서 솜에다가 이불인데 니은 첨가 솜이불. 그래서 설은 섯할 때 조심해야 돼. 이거 틀린 애 많은 것 같아. 설은은 똑같아요. 설은 여섯. 여기가 시옷이 아니고 디귿. 이거 내가 채점을 내가 맞췄다. 이거. 내가 채점을 내가 맞췄다. 크게 될 애들이에요. 이걸 디테일하게 잡았다. 이거 일반적으로 싹 틀리는데. 싹 틀리는 거네. 그냥 시옷 쓰지. 이게 이제 디테일로 승부할 수 있는 애들. 야, 니들은 성공할 거야. 누군지 모르지만 이거 진짜 애들 많이 하고. 설은 여기까지 잘 쓰는 거지. 니은 첨가 딱 써. 그리고 여기서 시옷. 이라고 틀리는 거지. 조심하셔야 돼. 자, 색연필은 의문의 변동까지 일어나서 색연필입니다. 리을을 친절하게 못했었어. 이게 원래 기억인데 이렇게 된 거잖아. 니은 첨가 일어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지. 비음화가 또 일어나서 최종답은 얘예요. 색연필도 아주 단골 손님이야. 꼭 알아두셔야 될 아이. 자, 3번 축약. 거센 소리 되기라고 부르고요. 예사 소리가 히읗과 만나 거센 소리가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기역과 히읗이 만나서 구화, 비읍과 히읗이 만나서 지팍, 히읗과 지읒이 만나서 조치. 자, 의문의 변동 기출로 확인해 봅시다. 자, 1번에 답 2번, 2번에 1번, 3번에 3번, 4번 니은 첨가 비음화. 자, 4번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으나 기역과 니은으로 문제 푸는 데는 큰 하자가 없다고 치고 답은 1번. 4번의 답은 1번. 1번. 5번의 답 2번. 6번은 2번. 7번 1번. 8번 4번. 9번 4번. 9번 4. 10번 3. 자, 이 객관식 문제가 더 어렵죠. 자, 그 다음 5번, 다음 10번 3. 다음 시의 내용을 읽고 빈칸을 적절히 채우시오. 자, 표현법, 뭐뭐 같은이니까 직유법. 그 다음에 음성상징어. 자, 그리고 콩깍지, 외딴 집의 콩깍지인가 봐요. 그래서 노인이 외로운 처지임을 짐작하게 한다. 외딴 집에도 이랬으니까 외딴 때문에 그래. 자, 근데 말을 물고 들어가죠. 콩깍지처럼 외딴 집에도. 그래서 연쇄법. 요즘 연쇄법 많이 나와요. 모의고사에. 꼭 알아두세요. 엉덩이, 원숭이 엉덩이 기억하면 되지.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 이거. 자, 불빛에 으슥하도록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가 필요해요? 문제 없는 거지? 자, 그럼 내려가셔서 표현법 원경에서 근경으로. 원경에서 근경으로. 자, 그리고 음성상징어. 자, 그 다음
겨울 귀뚜라미가 운다고 여기 점층법 그렇지. 자 일단 노인의 슬픔이 이입된 대상이고요. 귀뚜라미는. 그다음 표현법은 점층법. 우는데 때를 지어 울고 벽이 무너져라고 울고 점점 세지지.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월훈이라는 명사로 종결됩니다. 이러면 집약. 다 중요한 개념어들이 문제로 나와 있어요. 잘 외워두셔야 되고. 자 6번 모의고사에 적용하기 수능. 자 1번에 4, 2번 2, 3번 4, 3번 4. 자 그래서 이제 틀린 개수를 맞은 개수 세요 그냥. 틀린 개수를 다 세주세요. 다 세서 맨 위에다 써주면 돼. 그러겠네. 그러지? 은끝이 아니라 손으로 은끝으로 써서 나는 은끝처럼이지. 자 1번 문제 이의제기가 들어왔어요. 1번이 은끝이 아니라 자음분 단순화여도 될 것 같아요. 둘 다 맞게 해주세요. 일단. 자음분 단순화도 맞게 해주세요. 1번 맨 첫 번째 거. 자음분 단순화. 아니 이거 그냥 틀린 개수를 그냥 다 세는 거야. 8번 객관식이야? 뭐 배워? 이의제기였어. 모두인데 그것도 이의제기할 만하네. 잠깐만 일단 8번, 객관식 8번에 답. 아니 답을 모른다. 객관식 8번의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이의제기가 들어왔어요. 4번 문제인데 객관식 4번 문제에 5번. 신문은 좋은 위치에 영향을 받은 거는 아니지. 신무로 바뀐 거니까 니은이 미음으로 바뀐 거니까 그치. 좋은 방식의 영향인 것은 1번도 틀린 게 맞고 5번 안 울림 소리의 자음들은 같은 종 위치의 방법으로 발음되더라도 세 모두가 있으니까 얘는 좀 걸리네요. 이거 1번, 5번 다 맞게 합시다. 4번은 1번, 5번 다 맞게 해주세요. 모두란 말이 좀 의도적으로 쓰인 것처럼 보여서 자 1번, 5번 다 맞게. 8번 객관식 8번 이의제기야. 답은 3번. 이의제기 하면 난 다 받아줘. 자 빨리 또 이의제기 해봐. 없어? 또 애매? 몇 번? 왜 가? 이 시에서 이건 설렘을 듣는 거니까 여기 간다는 상관이 없고요.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는 거라고 해서 또 원정 분명히 많아요.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원경 분명은 맞다. 자 이제 개수를 본인에게 돌려준 뒤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나한테 다 줘. 그럼 내가 적어놨다가 그 다음에 갈 때 돌려줄게. 자 일단 시험지를 걷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다 쳤지? 하면서 20개 넘으면 황민성 20개 넘으면 혼날 수도 있어. 민성아 왜 공부 안 했어? 30개 넘으면 맞을 수도 있어. 돌기가 10개밖에 안 틀리는데 그래 줘봐. 뭐 혹시 최장 잘못한 거 찾아내겠다는 천재가 있었어. 지훈이. 야.
있어? 뭐야 승우, 니네 진짜 그러지 말라니까. 희찬이 믿어야지. 아 그래 고마워 희찬아. 근경 원경 때문이었어? 시원이 시원하게 틀리네? 이게 하나만 틀리면 하나씩 틀린 거야. 늦어서. 그치. 시간만 있었으면 너 다 맞을 수 있었잖아. 자, 여기. 오, 뭐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오, 나윤이 오늘 컨디션 안 좋았어? 이야, 뭐야? 한자리수 친구들이 있네, 한자리수 친구. 한자리 다 냈나? 안 낸 사람 있나? 응. 100점은 없어. 자, 한자리수 친구들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한 명. 자, 그 다음에. 두 명. 세 명밖에 없는 것 같아. 세 명. 그 다음에 이제 10개 대들 있고, 30개 대 친구가 2명 있어요. 2명. 반성하세요. 공부합시다, 공부. 30개 대 친구. 그래서 휘찬이가 2개, 승현이가 4개, 수빈이가 9개. 아닌데? 한나도 있었는데? 한나도 잘했었는데? 아니었나봐. 이성우 아니었구나. 3분. 맞지? 3사람만 잘했네. 근데 잘했다. 훌륭하네. 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더 잘해라. 야, 김 그러지 마. 내가 그렇게 중학교 때 부탁했잖아. 그러지 말라고. 매일 입이 닳도록 오늘 나였기 방정이지. 선생님, 이제 원장님 막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차라리 그 자식들이. 자, 그래서 아무튼 잘들 수고하셨고, 이제 복습은 되게 중요하고, 이 부분은 아마 거의 중간고사 시험법이기 때문에 잘들 공부하고 가셔야 이제 편안한 내신 대비 기간을 마련하고, 너희들은 물론 아직 입시가 어떻게 바뀔지 4월이 돼봐야 알긴 하거든요. 너희들의 입시는 어떤 식으로 문이 열릴지는 4월이 되면 되겠지만, 일단 우리가 해놓을 것은 내신밖에 없다. 어젠가 내가 쇼츠 봤더니 현우진 씨가 이러던데, 여러분 제발 내신으로 수시로 가세요 이러던데. 그러니까 무슨 메가스터디 무슨 입시 설명회 같은 거였나봐.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현우진 부분만 쇼츠로 이렇게 나온 걸 본 거야. 근데 제발 수시로 가세요. 그래서 막 뭐 수능 하겠다 이딴 소리 집어치우라고 거기 그 유튜브에 떠도는 거니까 한번 봐봐. 우리 대현우진 씨가 그러더라고. 제발 수시로 가라고. 그러니까 수시로 가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요번에 현역에 이제 나의 오랜 제자가 그 위대한 연대의대를 갔잖아. 근데 그 친구 내가 수능 점수 다 알거든. 근데 물론 잘했지. 수능 점수 의대 수능 점 조건을 다 채운 아이니까 엄청 잘 본 애야. 근데 그 성적으로 과연 의대 어디 갈 수 있을까? 걔 수능 성적으로. 어떤 애가 저기 윤도영에 거기 이제 와갖고 이제 얘기하는 거야. 나 이 점수인데 어디 의대 갈 수 있냐 그랬더니 걔는 국어도 100이야. 100분이 100. 그리고 수학 막 이래. 그런데 경북 뭐가 하나 화학인가 뭔가가 2등급인가 하나 있어. 위대한 아이야. 그랬더니 그 윤도영이 그러던데 니는 정시로 의대를 가는 아이는 10,000명 중에 7명이래. 현역이. 10,000명 중에. 100명 중 아니야.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 중에. 그런데 걔가 갈 수 있는 의대가 어디냐고 얘기하냐면 경북대 의대 지원해 볼 만하다. 이렇게 나오죠. 경북대 의대 지원해 볼 만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수시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물론 각 학교 전교 1등 하는 거에 또 엄청 어렵지만 전교 1등 하고 수능 조건부 채우면 갈 수 있는데, 이게 정시가 돼버리면 걔보다 훨씬 수능을 잘 본 애가 경북대 의대를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러고 나오는 거야. 그 정도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신이 수능이 수시가 얼마나 우리한테는 좋은 입시 조건인지를 꼭 깨달으시고, 괜히 시험 망치면 정시할까요? 이딴 소리 제발 하지 말고 차근차근 수시. 요번 시험을 망치면 현우진이 그러던데 내 말이 아니야. 대현우진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뭐라 그랬냐면 한 번 망하면 다음에 어떻게 잘 볼까를 해야지
어물쩡? 정시할까? 이딴 소리 제발 하지 말라고. 진짜 유튜브 검색해봐. 자,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한 시험 한 시험을 잘 봐야 되고 제일 좋은 건 처음부터 잘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비 고의를 하고 있는 거고 요 오늘 공부하신 부분들 오늘 시험 본 거는 첫 시험에 들어갈 시험 범위니까 잘들 해주시면 돼요. 오늘 우리 품사해야 된대요. 품사를 하겠습니다. 품사는 일단 중학교 때 배운 걸 막 끄들고 올려봐. 품사를 구분하는 기준 세 가지가 있어요. 뭐지? 모른 척 하지 마. 다 알잖아. 뭐지? 내집 정말 좋구나. 기준이 뭐지? 승우야, 너가 대답을 잘해준다고 했어. 빨리 말해봐. 그지? 형태, 그 다음에 기능, 의미. 빨리 써주세요. 거의 빈칸이 큰데? 이미 진행 상태 그럼 써있어? 그랬구나. 내가 아까 교재를 분명히 펼쳐서 보고 있었는데 품사에 대한 거 쭉 해서 9페이지가 표로 나와 있잖아. 또 품사는 단어를 기능, 형태, 의미에 따라 나눈 것이다. 거기 기능, 형태, 의미 밑줄 한번 쳐주시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해서 워낙 어릴 적 추억이라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 자, 품사의 종류, 기능에 따라 5개로 나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미에 따라 나눠져 있어요. 다 쓸 수 있지. 써봐. 자, 첫 번째 칸에 명사. 자, 두 번째 대명사. 그 다음 수사. 이렇게 되겠죠?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가리킨다 해서 이름의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고 대명사는 대신하는 말이다. 그래서 대신의 동그라미 한번 치고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낸다. 그래서 수는 순서다 뭐 이런 거고요. 자, 수식은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인데 관형사는 빼박 체언 앞에서야. 관형사 얘가 까칠해가지고 체언밖에 안 꾸며요. 체언 그리고 반드시 앞에서 꾸밉니다. 자, 그 다음 건 부사고요. 주로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죠. 다른 것도 꾸미기 때문에 그래. 자, 그 다음 용언. 얘가 가변어죠. 동사 그리고 형용사. 자, 그리고 관계원에서 조사가 있는데 조사의 종류가 3개입니다. 격을 가르쳐주는 자격을 갖추어주는 격조사. 그래서 우리가 격조사가 7개인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3가지 대표를 뽑아 놓으셨네. 이 중에서 서술격조사 이다이다 밑줄 치시고 이 친구 예외적으로 뭐지? 형태가 변하니까 가변어 써줍시다. 다른 조사들은 다 불변어인데 요 서술격조사 이다만 가변어였잖아. 기억나지? 가변어라고 써주세요. 이다 밑에다가. 자, 그 다음 접속조사 와, 과랑 뭐 이런 거 있잖아. 너와 나랑 뭐 이런 거. 자, 보조사는 앞말에 밑줄 쳐줘. 특별한 뜻. 늘 하는 얘기지만 승우는 얼굴도 잘생겼다랑 승우는 얼굴만 잘생겼다는 얘 느낌의 낙차가 크잖아. 그지? 그렇지 않아? 다시 한번 예를 들어줄까? 아, 너가 승우였구나. 나 몰랐지. 그냥 해본 소리였어. 자, 그러면 승우야, 너로 다시 할게. 승우는 인간성만 착하다. 인간성만 좋다랑 승우는 인간성도 좋다랑 느낌이 다르잖아. 이게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거야. 알겠지? 승우야, 도지도. 승우는 인간성도 좋다. 야, 우리 중3들이 내가 여기 일부는 중3 때 나랑 같이 공부하는 애들이 있거든? 졸업을 한 뒤, 여기로 이사를 왔는데 딱 한 명이 과거의 추억을 더듬고 학원에 방문한 애가 있었어. 최승우잖아. 인간성도 좋다. 이상한 풍선을 들고 애가 놀러 왔어. 그래서 너무 반갑더라고. 혹시 저쪽 성공타워를 지나가시게 되면 한번 방문해줘. 자, 그 다음 체언입니다. 체언 자세히 들어가 보자. 다음 페이지 체언. 자, 체언은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것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명자가 이름 명자죠. 이름 명자. 그래서 이름을 나타내는 거다. 자, 명사의 종류 일반적으로 쓰이냐 특별한 승우한테만 이제 승우 그만해야지. 특별한 근우한테만 쓰느냐에 따라서 보통 명사, 고유 명사. 오디세이는 고유 명사네요. 자, 그 다음에 자립명사와 의존명사인데 의존명사 별표예요. 자립은 자립한다라는 뜻이고 의존은 의존한다라는 건데
반드시 가로 안에 넣을 거 수식하는 말과 결합하여 쓰신 쓰입니다. 수식하는 말과 결합하여. 수식하는 말이 안 나오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야 먹을 것을 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썼어. 자 먹으리라는 수식하는 말이 있어야 돼. 근데 그냥 것을 가지고 와야지 그런 말 되냐? 것을 가지고 와야지. 그럼 안 되잖아. 반드시 먹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먹을이 것이 있어야만 된다. 그래서 얘는 명사긴 한데 무슨 명사야? 의존적이야. 앞에 수식을 받아야만 돼. 그래서 의존 명사인 거야. 그래서 의존 명사인데 이 친구가 위험한 이유는 이 친구가 의존 명사인데 나중에 갔을 때 형태소 우리가 공부할 거거든. 그때 형태소일 때 의존 명사는 무슨 형태소일까?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자립 형태소. 이상하지 않냐? 이런 일을 의존이라고 하지 마. 뭐 수식을 받는 명사 뭐 이렇게 하든가. 근데 의존이라고 해놓고 혼자 쓸 수 없다고 해놓고 형태소는 자립 형태소. 그래서 이때 제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자립 형태소 일반적으로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얘가 띄어쓰기 하거든. 띄어쓰기 하고 거슬이 나와. 형태소는 자립인데 명사 이름은 의존 명사다. 그래서 얘 별표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밑에 있는 새 것 이런 거 나와 있잖아. 새 것으로 줘, 헝 것으로 줘, 뭐 헝 것은 싫어 이랬어. 것은 싫어 이럴 수 없거든. 그래서 반드시 꾸며주는 애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친구가 있어서 쓰여서 우리가 말은 의존 명사지만 나중에 우리가 배울 형태소에서는 의존 형태소가 아니라 자립 형태소다. 또 거기다 하나 써주세요. 의존 명사는 자립 형태소다. 자, 두 번째 대명사.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한다고 했고요. 대명사의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 지시는 장소를 지시하는 거고 인칭대명사는 사람을 대신하는 걸 인칭대명사. 자, 그래서 우리가 1인칭 대명사, 2인칭 대명사 이렇게 할 수 있는데 1인칭이 뭐 들어가겠어? 1인칭이 뭐 들어갈까? 그렇지. 또 너가 1인칭. 1인칭. 하나 더 있잖아. 나를 포함하는 우리. 영어에서 1인칭으로 배우지 않나? 위? 너무 어릴 적에 배워서 까먹었구나. 자, 우리. 자, 2인칭에 뭐 있어? 너. 유지유. 그래. 너. 그 다음에 너희. 뭐 이런 것들. 자, 3인칭. 그녀. 뭐 그들. 이런 거 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3인칭이에요. 뭐 아무. 누구. 뭐 이런 것도 그럴걸? 자, 근데 이제 거기는 또 미지칭 이게 막 있어. 미지칭, 부정칭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일단 끝내고. 자, 그 다음 중요한 것도 있네. 제기대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영어에서 myself, himself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여기도 있거든. 여기래. 우리나라에도 있거든. 제기대명사는 주로 3인칭에 포함돼요. 자, 그래서 제기대명사가 아유 자기들이 잘난 줄 알아 뭐 이럴 때 있잖아. 자기. 아니 자기라 쓰지 않아. 지들이 잘난 줄 알아 뭐 이러잖아. 우리 집 애들은 지들이 잘난 줄 알아. 뭐 지들이 잘나갖고 된 줄 알아 뭐 이런다. 근데 자기들이 잘나서잖아. 근데 이거에 높임이 있어. 높임은 뭐게? 자기의 높임 표현. 그렇지 당신. 요거 잘 기억해야 돼. 이 당신이 제기대명사 당신이 있고 2인칭 대명사 당신이 있거든. 당신이 뭔데 그래 뭐 이거는 너야 너. 그래서 이때는 2인칭에서 높임이 아닌 것 같은데 당신께서는 할 때는 할머니 당신께서는 이럴 때 높임이야. 근데 어감상 좀 안 높임 같지 않아? 그래서 많이 틀려. 어감대로 푸는 애들 있잖아. 외우지 않고 느낌대로 푸시는 분들. 그러면 당신 그러면 왠지 이게 버르장머리 없어 보이거든. 그래서 이게 높임이고 모르는 친구도 있는데 이거 높임이에요. 꼭 알아도. 그러니까 높임에다 당신 써주시고 별표입니다. 내가 이제 중등부 할 때 애들한테 얘기 많이 해. 중학교는 낼 걸 내 선생님들이. 내야 될 걸 내시거든. 근데 고등학교로 오면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있어. 니들 이거 틀려라 제발. 뭐 이러면서 내는 문제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함정을 파면서 낸단 말이야. 그때 선생님들이 함정을 팠을 때 제일 많이 당하는 요소가 어디냐면 일반적인 느낌에 위배되는 거. 일반적인 느낌대로 가면 틀리는 거. 그런 거를 이제 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설명해 주는 것도 일반적인 느낌대로 의존 명사면 의존 형태소 아닐까? 이 느낌이잖아. 이런 거 걸러주고 공부하고 가야 돼. 얘도 마찬가지.
당신이 주는 어감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에 배반되는 애들. 이런 애를 잘 외우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는 그리고 1학년 때는 마음의 자세가 준비 안 됐잖아. 아직 중학교를 걷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 근데 선생님들이 많은 문제를 요즘 안 해. 예전보다는 훨씬 줄었어. 왜냐하면 10%가 1등급이 됐기 때문에 10%가 1등급이 됐기 때문에 이제 걸르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다. 그래서 문제를 가르는 문제가 예전에는 5개였다면 이제는 2-3개야. 2-3개만 골라내면 돼. 나머지는 그냥 마음 편하게 풀면 되고 2-3개를 맞춰야 되는 거지. 맞춰야 되는 거야. 그리고 가장 불행한 운명의 아이들 11%애들 어떡할 거야? 11% 과거에 있잖아. 11%는 그렇게 나쁜 등급이 아니었어. 대학에서 1등급과 2등급은 별로 구별하지 않아요. 물론 저기 서울대나 뭐 저기 의대 애들은 구별하겠지. 그렇지만 일반적인 학교들은 1, 2등급 갖고 막 치사하게 나누지 않거든.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98점이야. 일반적으로 환산해서 들어갈 때. 그런데 3등급은 94점 이렇게 팍팍 떨어져. 우리나라에는 자기네 나라에는 3등급은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야. 자, 그런데 이제 너희는 어떻게 돼? 1등급, 2등급인데 2등급이 엄청 넓어. 야, 10.1%여서 10.1로 인해 나는 1등급을 못했어. 2등급이야. 2등급이 얼마나 광활한지 알아? 같은 등급 처지야. 같은 등급으로 취급되는 거야. 용서할 수 있냐? 2등급이 얼마나 넓은데? 근데 내가 아차 잘못해서 정말 내가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때 내가 눈이 삐꾸가 돼가지고 틀렸어. 근데 거기서 탁 걸려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10%에서 넘어가서 10.1%를 했어. 그러면 그 넓은 2등급에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정말 실수하면 안 돼. 근데 실수할 때 이런 거 한다는 거야. 이 감을 이렇게 빼쪽빼쪽하게 세워놓고 있어야 돼. 선생님도 그걸로 가르는 거야. 내가 이제 그 공기가 너무 탁해지는 거 잠시 에어컨을 껐습니다. 자, 추우니까 정신 바짝 챙기시고. 그래서 진짜 중요한 마인드 장착하시고. 자, 다음 페이지. 자, 수사. 자, 수사는 수량과 순서인데요. 수량이잖아. 여기다 한번 써볼까? 수량. 자, 이 수량이 어디로 간 거야? 양수사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순서가 서수사가 되는 거지. 이걸 애들이 겁나 헷갈려 한다는 게 나는 매우 충격적인데. 이게 그렇게 내가 생각도 갖다 놨는데 색깔 분필을 들고 왔는데 안 꺼냈구나. 놓고 갈 거야. 짠짠짠. 근데 애들이 이거 왜 헷갈리냐면 수량이잖아. 요 량이 요렇게 온 거야. 이거 왜 왔을까? 서가 이렇게 온 거야. 량. 왜 량이라고 하지 않고 량수사라고 하지 않고 양수사라고 하는 거지? 이거 무슨 법칙? 그치. 그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거 헷갈릴 일은 별로 없다. 봐두세요. 자, 그래서 양을 나타내면 양수사, 순서를 나타내면 서수사 이렇게 돼 있다. 자, 출제 포인트는 진짜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거야. 1번과 2번을 가르는 거.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도 아마 이것 때문에 힘들었을 거야. 야, 연희중학교 1학년 국어 시험 겁나 어렵더라. 연희중학교 시험 좀 깜짝 놀랐잖아. 내가 이게 농담삼아 그냥 고등학교 마인드로 설명한 게 시험에 나왔어. 이거 중학교에 나올 거라고 생각도 안 했거든? 그러니까 뭐였냐면 요 문제였는데 그 단어도 똑같아. 하나였어. 하나.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했지. 야, 선생님들이 조사를 생략하고 낼 수도 있어. 이런 거. 이게 예를 들면 이거잖아. 학생 하나가 말썽이야. 이때 가가 붙었지. 관형사에는 가가 절대 못 붙잖아. 그러니까 얘가 수사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어. 조사가 붙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연희중학교 1학년 꼬꼬마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선생님이 생략할 수도 있어. 봐봐, 써볼게. 학생 하나 말썽이야. 얘도 말은 되잖아. 가를 생략할 수도 있어.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 설마 걔가 나올 줄이야. 나왔다? 그리고 또 모두 2개 고르는 거야. 더 헷갈리게 구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수사와 관형사를 구분하는 건데 다음 중 위에 쓰인 거와 품사가 다른 거를 고르세요였어. 그래서 수사를 골라내는 답이었어. 근데 하나에는 조사가 생략돼 있었던 거야. 연희중학교 요번 1학년 기말고사 시험지. 그래서 연희중학교 국어 너무 어렵다라는 걸 알게 됐지. 근데 이거 가야. 그래서 우리가 수사로 일반적으로 조사로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자, 동그라미 가야 동그라미 써주고 조사는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번의 한 뒤에다가는 조사를 쓸 수 없거든? 그러다 가를 써줘. 이렇게 필기하는 거야. 한 있잖아. 여기다 가를 써. 그리고 X.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관형사 뒤에는 조사를 붙여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생략돼 있는 문제들 다 이따 봐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다 우리가 사과 하나 줘. 이렇게 써 있잖아. 하나. 자, 여기다 조사를 붙일 수 있단 말이야. 사과 하나만 줘. 사과 하나도 줘. 이렇게 붙일 수 있지. 근데 만약에 사과 한 개. 이렇게 돼 있어. 여기다 조사 붙여볼게. 사과 한만 줘. 한만 개. 사과 한도 개.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 조사를 붙일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조사를 붙일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지. 조사가 붙어 있나 없냐가 아니라 붙일 수 있니 없니로 판단하는 거야. 알겠지? 그것도 잘 알아도 이거 매우 중요. 자, 그래서 오디세이 구분법으로 정리해 주셨어요. 수사는 체언이므로 주로 뒤에 조사가 붙어요. 그런데 조사가 붙을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뒷말과 붙여 쓰는 것도 특징이래요. 그러니까 조사와 붙여 쓰는 거지. 조사니까. 자, 그 다음에 수관형사의 경우는 뒤에 체언이 오고요. 체언과는 띄어 쓰죠. 알아두시면 돼서 조사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이플 100명 중 99은 나를 좋아해. 와, 좋겠다. 자, 100의 품사는 무엇일까요? 명을 꾸며주는 수관형사였던 거고 99 뒤에 은이라는 조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수사.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다. 자, 그럼 빠른 점검하면서 쉬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페이지에 빠른 점검이 2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쭉 풀어보시죠. 중간에 선생님 쉬는 시간 주셨니? 왜 나도 주고 싶다, 야. 줄 수 있을 듯? 그래서 여기까지 채점하고 쉬는 시간 잠깐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뒤에 이제 우리 이지원 선배님이 오실 건데, 그래서 선배님 오고 가는 것 때문에 내가 55분 전에는 수업을 끝낼게요. 명지 중앙. 이거 시켜보도록 하겠어요. 자, 1번은 내가 좋아하는 근우가 해보자. 근우양 1번. 설마 하나, 둘, 세 개인데 나도 나라, 나라.
자, 2번은 시연이. 네 개. 우리, 저기, 나, 그거. 그 다음에 시현이. 셋, 첫째. 괜찮죠? 자, 그 다음에 현성이. 4번. 지수. 연필. 오, 훌륭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나. 아닌가? 한나 맞지? 한나. 나. 그치. 수빈이. 하나. 나윤이 7번. 나, 저희. 8번. 규린이. 맞았어? 규린이. 규린이. 8번. 나, 자네, 그 다음에 그대. 그대를 생각하면 이때가 뭐거든. 그래서 2인칭이에요. 그대까지. 자, 9번 시원이. 그 2분. 이가 할 때 이도 3인칭이에요. 이 사람은 할 때거든. 그래서 이게 3인칭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가 그랬어 라고 말해봐. 내가 이가 오늘 이가 그랬어 해서 말하는 게 나잖아. 듣는 사람이 너거든. 이는 3인칭인 거예요. 그래서 이가 3인칭.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자, 그 다음에 10번 귀찬이. 조사. 자, 11번 서연이. 명사. 그 다음 것도 대명사. 12번 예담이. 보통. 고유. 오케이. 자, 13번 지온이. 응? 오. 그 다음 14번은 여기서 지효하고 서우지. 아닌가? 누가 지우니? 그 서우. 서우가 14번. X. 그 다음에 15번. O. 자, 그 다음 민성이 16번. 안 풀었어? 풀어. 기다릴게. 스무. 너도 안 풀었어? 4번? 1, 2, 3, 4, 5 투표할까? 투표? 됐어? 너 답 기다리고 있어. (16번이) 고난도인가 봐. 16번. 승현이 풀었니? 1번. 태연이 2번 바꿨어? 승우 몇 번? 아직 몰라? 희찬이 몇 번? 1번. 1번. 시원이 1번. 시현이 1번. 왜 1번인데? 시원이 1번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아까 의존 명사는 자리 평태소란 말 했잖아. 자리 평태소란 아이는 띄어쓰기 하거든요. 그렇지, 띄어쓰기. 그럼 너뿐이다 할 때 너와 뿐이 차크라카 붙어 있잖아. 그럼 이거 무슨 뜻이야? 얘 띄어쓰기 안 했네? 그럼 얘는 의존 명사가 아니라 뭐란 뜻이야? 조사라는 뜻이지. 자, 확인해 볼게요. 2번 왔을 따름입니다. 왔을과 따름 사이 띄어쓰기 돼 있잖아. 먹을 것 띄어쓰기 돼 있죠? 나갔을리 할 때도 띄어쓰기, 더할 나위 띄어쓰기. 자,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더라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 조건에 이렇게 일치불일치 해봐야 돼. 딴 놈들은 다 띄웠는데 한 놈만 붙어 있다? 그럼 얘가 답이지. 얘가 답이지. 그렇게 가르면 몰라도 우리가 의존명사고 얘는 자리 평태소니까 앞말에 꾸밈을 받고 띄어쓰는 거를 내가 몰랐더라도 네 놈이 지금 띄었었잖아. 한 놈만 안 띄었었어. 그럼 얘가 이상하잖아. 얘를 골라주는 거지. 모를 땐 그렇게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조사와 의존명사인데요. 자, 이거 정리할게요. 선생님이 조사와 의존명사 구분법 설명해 주세요. 막 이러셨는데, 조사는 얘는 단어로 인정해 주긴 하지만 이 친구는 또 뭐가 없냐면 자립성은 없고, 얘는 자립성이 없고 뭐만 있어? 분리성만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에 분리는 잘 되는데 앞에 말과 붙었어요. 그래서 앞말에 붙여 쓴다는 게 아주 큰 특징이야. 앞말에 붙여 쓴다. 자, 반면에 의존 명사는 그래도 명색이 명사기 때문에 얘는 뭐에? 띄어쓰게 하는 거죠. 얘는 명사니까 자립성과 분리성이 다 있거든. 그래서 자립성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뭐다? 앞말과 그 뒤에 띄어써요. 띄어쓰게 합니다. 이 애가 얘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이 친구의 문장 성분은 관형어고요. 관형어의 꾸밈을 받아서 띄어지게 된다. 반드시 관형어의 꾸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존 명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국어사전을 찾으면 품사가 다 2개씩 나와. 너대로 할 때도 너대로 할 때는 붙였었어. 그럼 이 대로가 뭐야? 대로 뭐야? 붙였었어. 조사야. 야, 네가 갈 대로 가. 가고 싶은 대로 가. 아, 그때는 대로가 다른 거네. 너가 할 때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랬어. 이때 대로는 뭐야? 띄었었잖아. 그러면 의존명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생겼어. 자, 그런데 우리 국어사전 찾아보시면 똑같이 생겼는데 품사 2개 써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조사로 어쩔 때는 의존명사로 보이는데 이때 구별하는 방법은 띄어쓰기로 판단하시면 된다. 자, 그럼 우리가 5분간 쉬었다가 관계어부터 하도록 할게요. 2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멈춰놔야겠지. 자, 다시 시작해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온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체온의 특징은, 체온은 전체적으로 체온이 갖는 특징은 체온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체온의 기능은 주로 주어 몸체자, 어디 때 체온할 때 이 체자가 몸이야. 몸체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몸이 되는 역할을 주로 한다. 그래서 체온들은 이제 주로 이제 뭐 역할을 하는 거야? 주어나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주로 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체온이고, 그 다음에 또 체온의 특징은 이제 뭐가 붙을 수 있냐면 조사가 일반적으로 붙죠. 조사가 붙을 수 있다. 붙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얘는 가변어가 아니고 모두 다 불변어다. 뭐 이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 그리고 꾸며줄 때는 주로 얘는 누가 꾸며주냐면 관형어라는 문장 성분의 수식을 받아요.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요. 이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거든. 이건 체온 맨 앞에다가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체온의 특징 4가지. 주로 이제 문장에 이게 맨 앞에이지 어디냐. 하여튼 쪽수는 알아서. 4가지 기능. 고등학교를 정말 오랫동안 가르치면 이제 고등부를 안 할 건데, 중학교 때 성적은 의미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 같아요. 정말 중학교 때 엄청 잘한다고 했던 친구들 중에도 정말 내신할 때 내신 공부만 잘해서 한 애들, 또는 뭐 이제 학교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이게 확 뒤집히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또 중학교 때 뭐 이제 나의 마음 자세와 뭐 이런 거에 따라 좀 안 했다가 고등학교 때 마음 자세를 잘 잡고 열심히 하면 완전 다른 인생이 펼쳐질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고등학교여서 중학교 때 잘한 걸 보장받을 수 없고, 그러나 중학교 때 했던 게 다 무의미한 건 아니고, 이런 것이 이제 고등학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방학 2달이 진짜 의미가 있다. 눈에 얘기해주지만 선생님이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하루에 4시간씩 공부했거든. 요 시즌에 중학교 에서 올라갈 때 많이 한 것도 아니었어. 4시간씩 공부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대학 입시가 끝나고 나서 너한테 제일 중요했던 효과적이었던 공부가 뭐였느냐라고 내가 물어봤더니 그때 걔가 한 말이
요때 자기가 하루에 4시간씩 공부한 거. 근데 그 4시간 동안 숙제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숙제하고 남으면 이제 다른 공부도 하고.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2시까지 중간에 한 15분이나 10분 쉬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4시간 공부했거든. 진짜 그 4시간만 꼭 하게 했어. 나머지는 학원 가고, 학원 가고, 학원 숙제 있으면 그때 하고, 그리고 명절 때 쉬었고, 그 다음 주말에도 안 했어. 그래서 전체 1월과 2월 사이에 딱 40일 했거든. 근데 그때 그 공부해 놨던 게 중간고사를 잘 보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중간고사 잘 보고 나니까 자기 포지션이 결정됐잖아. 이건 최소한 유지는 엔칸인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안에서 성적이 나올 수 있게 조절을 한 것 같아. 그리고 입시를 끝냈던 것 같거든. 근데 절대 공부 좋아하는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인간이 좀 더 하면 더 잘할 것 같고 막 그래서 좀 더 하지 막 이러고 꼬셔보는데, 죽어도 안 하고 걔는 그 인생관이어가지고 지금도 더 하지 않아. 지금도 욕먹지 않을 정도의 인생을 살고 맨날 게으르게 놀아. 그런 친구여서 걔가 딱 4시간 했거든. 그때 딱 40일이었어. 그러니까 너희들 계획을 짤 때 2달 동안 40일만 할 수 있도록 짜면 되고, 대신 40일 그거밖에 안 하니까 열심히 냈던 것 같아. 그때 걔가 졸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내가 학원에서 했었어. 그때 고 중3 애들을 데리고 우리 아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그때 나름대로 우리 학원이 고등부로 성장하는 과도기였거든. 그래갖고 얘네들에게 모아서 시켰는데 감독하고 그랬을 때 졸지도 않고 나름 열심히 했어. 그 시간에. 근데 그 시간의 효과가 정말 컸다. 그래서 너무 욕심부리고 나 하루에 10시간 할 거야 하면 좋지. 근데 그거 안 해도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 4시간 정도만 집중해서 공부하면 충분히 고등학교에 가서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명지고등학교 내가 입시 결과만 좀 자세히 잘 알고 있는데 역시 쉽지는 않아요. 좋은 대학 가기 쉽지는 않아. 그러나 전교 10등 정도 안에만 들면 내가 원하는 대학을 어디든 갈 수 있다.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내가 명지고를 가든 충암고를 가든 어딜 가든지 10등 안으로 들어가겠다라는 마인드를 좀 가지셔야 되고, 10등 밖부터는 좀 공기가 탁합니다. 일단은 10등 안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얘는 등급으로 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아마 같은 등수들이 많을 거야. 왜냐면 10%가 1등급이라. 그러니까 그런 거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꾸준히 잘 하시는 게 좋고, 뭐 했다 못했다 뭐 이러면 안 되고 꾸준한 거 하시고, 그 다음에 과목군으로 얘기했을 때 제일 중요한 과목군은 수학이고, 물론 내가 국어 선생이지만 수학 과목군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국어 영어로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과학 이렇게 가는 거고, 뭐 문과 가는 친구들은 사회계열이 중요할 것 같고, 그건 이제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일단 수학이 정말 중요해서 만약에 4시간 공부를 하면 2시간은 수학을 하세요. 무조건 2시간은 수학, 매일매일 2시간 수학을 하고 나머지들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는 거지. 국어 영어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든지, 아니면 1시간씩 쪼개서 국어 영어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우리 동네 과학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과탐 갖고 너무 어려울 필요는 없는데, 중학교 때 난 과학 공부를 전혀 안 했다 이런 친구는 하고 가셔야 돼요. 중학교 때 난 과학을 40점, 50점 이렇게 맞았다. 명지중학교 애들 무슨 평균 점수를 듣는데, 중학교 뭐 국어, 영어, 수학은 다 70점이에요 평균이. 근데 과학은 50 몇 점 막 평균이 그렇더라. 그럼 일부 이거는 말하면 과학이 근데 문제 되게 쉽잖아. 100점 되게 많이 나오잖아. 근데 평균이 50이라는 얘기는 20점, 30점 맞는 인간들이 많다는 거야. 그냥 문제도 안 보고 찍었다는 거지. 그럼 얘네들 머릿속에 과학이라는 게 전혀 없잖아. 그런 친구는 하고 가셔야 돼. 과학을 한 번은 하고 가. 근데 난 그렇진 않았고, 중학교 때 과학 시험 보면 나 90, 한두 개 틀리고 다 맞았어 이런 친구 너무 겁낼 필요 없고, 그럼 그냥 학교 가서 시작해도 돼. 그냥 국영수 싸움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자기 포지션을 보시고, 아 근데 나는 과학을 중학교 때 진짜 하나도 안 했다, 뭐 나는 과학 점수가 주로 70점 언더였다, 이런 친구들은 과학 한번 돌리고 가고, 근데 난 그렇지 않았다, 그 위였다, 이런 친구들은 남아있는 지식이 있거든. 그러니까 1학년 3월부터 출발해도 크게 조급하지 않아. 그런데 이제 과학은 그렇게 결정하시면 되고요. 수학은 매일 2시간 순공 2시간, 숙제를 하든 뭐라든 꼭 2시간씩 넣어주시고, 그 다음 나머지를 1시간 가든지 2시간씩 격일로 가든지, 영어랑 국어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국어는 뭐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그렇게만 베이스 잘 해주면, 또 우리 학원이 내신 만드는 데는 또 귀재거든.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이 아마 점수를 잘 관리해 주셔서 뭐 10%면 거반 1등급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4%일 때도 거반 다 우리 학원에서 나왔는데 뭐 10%일 때도 그렇겠지. 그러니까 국어는 이제 한 시간 아니면 일주일에 수업 말고 한 2-3시간 정도만 공부해 주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진 않아. 이거는 하나도 안 했다는 결과잖아. 자, 그러니까 물론 여기 잘한 애 빼고. 그러니까 그 10개 때까지는 그래도 봤다는 뜻이고 10개 넘어간 친구들 뭐 이렇게 막 20몇 개 찍으신 분들은 안 들여다보고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친구들은 조금 국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관계원으로 갑시다. 관계원은 이제 관계를 결정해 주는 아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관계원 조사입니다. 조사밖에 없어요. 아까 여기 썼잖아. 체언 뒤에 붙어요. 조사가 붙을 수 있어요. 이래서 체언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거나 말의 뜻을 도와주기도 하죠. 관계를 나타내는 애들을 우리가 격조사라고 부르고요. 이제 뜻을 도와주는 애들을 보조사라고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조사는 그런 아이다. 조사의 종류는 꼭 외우세요. 조사의 종류 3개였어요.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격조사에는 7가지일걸요 아마? 예, 7가지네요. 아직 살아있어. 7개입니다. 격조사 7개. 그래서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 격조사니까 자격을 갖게 해주는 조사. 자, 조사가 결합했을 때 그 체언은 특정 문장 성분이 되죠. 철수란 애가 있다고 칩시다. 이 아이는 문장에서 무슨 기능을 할까요? 철수. 이때 답은 알 수 없다지. 근데 내가 여기다가 철수가라고 붙여주는 순간 얘는 뭐야? 주어. 근데 철수를 붙여주면 목적어. 철수이다를 붙이면 서술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결정해주는 애가 뭐야? 자격을 결정해주는 격조사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목적격도 똑같겠죠. 뭐 이런 겁니다. 자, 주격조사의 종류 쓰겠습니다. 이가 깨서에서. 4개야. 이가 깨서에서. 이 가는 조건의 의문의 환경에 따라 결정나는 거고 높임 깨서 그 다음에 에서. 에서는 앞에 단체가 올 때만 씁니다. 단체. 학교에서 합격자를 발표했어요. 발표한 게 누구야? 발표했어요. 학교에서 합격자를 발표했어. 발표한 주체가 누구야? 학교잖아. 에서라는 조사가 붙을 수 있는 거야. 그치?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축구를 했어요. 누가? 그 누가. 그러면 누가 주어야? 그 누가 주어지. 학교에서는 부사어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에서라는 애는 단체에서 주격조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자, 목적격은 쓸 수 있다. 을래. 자, 복격조사 별표지. 복격조사에 이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가. 자, 누구와 똑같아요? 주격조사와 똑같아요. 이가가 쓰이고 다만 이는 서술어가 제한적이야. 되다 아니다 앞에서만 쓰이는 거지. 그래서 이가 똑같습니다. 주격조사 같다라는 걸 인지 한번 해줘. 자, 관형격조사 의입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나의, 너의, 철수의. 자, 부사격조사는 연락 많은데. 자, 일단 선생님이 써준 거 7개만 써보도록 할게요. 6개구나. 에게. 그 다음 깨. 잘 썼어? 에게, 깨. 자, 그다음 아까 에서. 로. 어디로? 학교로, 밖으로. 자, 그 다음 와와 과. 와과도 의문의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와, 이렇게 정리. 자, 혹격조사 누구를 부를 때 씁니다. 야, 이렇게 쓸죠. 누구야? 이렇게 쓰는 거. 이시여 뭐 이런 것도 되고요. 혹격조사. 자, 서술격조사는 2단입니다. 이 친구 가변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주격조사의 종류도 좀 알아두시고 주의할 건 복격조사 이가가 주격조사와 같은 것도 알아두시고 뭐 그렇죠. 자, 일단 보조사 가겠습니다. 보조사는 뜻을 더하는 조사. 엄청 중요하네. 은는. 여기 들어갈 때 은는입니다. 은는. 애들이 주격조사가 뭐야? 그리고 내가 물어보면 은는이가라고 그러는 애들이 되게 많아. 은는이가. 왜냐면 우리가 볼 때 나는, 너는 이러면서 많이 봤거든. 그래서 주격조사는 그 은는이가. 근데 이때 은는이 보조사야. 봐봐.
이렇게 문장을 썼어. 자, 그럼 적어도 저기엔 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니? 여기 들어갈 말을 골라 쓰세요. 그럼 먹는 거 다 쓸 수 있지. 뭐 떡, 밥, 뭐 다 돼. 자, 그런데 뭐는 여기다 쓰면 안 돼? 빵은 절대로 쓰면 안 되지. 자, 봐봐. 나는 빵을 먹을게. 너는 빵을 먹어. 약간 얘가 이상한 애 같지? 그죠? 나는 학교 갈 건데 너는 학교 가. 안 되지. 나는 학교 갈 거야. 너는 학교 가. 안 되지. 나는 학교 갈 거야. 너는 PC방 가. 이래야 되잖아. 나는 공부할 거야. 너는 놀아. 이래야지. 나는 공부할 거야. 너는 놀아. 이러면 바보 같지 않니? 이게 왜 그래? 은는에는 대조의 의미, 차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은는은 주어라는 걸 판단해 주는 게 아니라 뭐 해주는 거야? 다른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있지. 내가 빵은 먹어. 이렇게 썼어. 은 쓸 수 있고. 목적어의 자리도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주격조사가 아니라 뭐다? 목적어도 내가 딴 건 못 먹어도 빵은 먹어. 쓸 수 있잖아. 딴 거 못 먹어야 돼. 여기 딴 것도 다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뭐다? 대조의 의미를 갖는 거야.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는 가끔 고3에도 나오는데 어떤 애가 이런다? 자기는 이걸 이제 알았다. 뭐 이런 얘는 한 10수년 전에 그런 애가 있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은는이 주격조사인 줄 알았다. 뭐 이런 애들도 있어. 그러니까 은는은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은는은 대조. 여기다 밑줄. 그 다음에 또 강조도 할 수 있죠. 내가 딴 거 못 먹어도 빵은 먹어. 이런 거지. 강조하는 거지. 자, 그 다음 도예요. 도는 포함, 첨가의 은가 있어서 너도 가니? 그럼 딴 애들도 다 가는 거야? 자, 만과 꾸는 단독이죠. 나만 했어요. 딴 애들은 다 못해야 됩니다. 나만 알았어요. 나만 대답했어요. 뭐 이런 거 단독이지. 자, 그 다음 요건데요. 요가 조사야. 이게 언제 쓰이는 요냐면 밥 먹어 이렇게 해도 되잖아. 밥 먹어 이랬을 때 어간이 먹이고 어가 어미야. 근데 여기다 뭘 붙일 수 있어? 요를 붙인다니까. 요. 그럼 이 요는 뭐야? 어미는 뛸 수 없어요. 그치? 먹만 쓸 수 있니? 반드시 어미랑 같이 와야 되지. 그래서 얘가 어미인 거야. 근데 여기다 요를 쓰는 이 요는 뭐냐면 얘가 보조사. 되게 고급진 정보인데 요가 보조사입니다. 그래서 먹어요 할 때 요가 보조사여서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아들이 맨날 야 너 뭐 해? 그러면 밥 먹을 거예요. 뭐 할 때 밥 먹어 이런다. 밥 먹어. 그러다 저 자식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요 이렇게 지금 밥 먹어 요 이러는 거지. 니들도 그러지 않아? 엄마 해 요. 그래서 이게 띄었다 붙였다 가능한 이유는 얘가 보조사이기 때문에. 자, 붙어도 보조사예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애가 누구냐면 은는. 그 다음에 요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선생님들 어미라고 자꾸 속이거든. 그러니까 잘 알아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속조사가 있고요. 접속조사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 주는데 영어하고 똑같아요. 두 개가 앞에가 명사면 같은 명사로. 그래서 문학 읽을 때도 얘가 되게 도움이 많이 돼. 만약에 별과 달이 어쩌고 저쩌고 있어. 그럼 이 별이 내가 플러스인 걸 분명히 알고 있어. 그럼 이 달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무조건 플러스야. 그치? 왜 괄호 연결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같은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같은 어떤 조건이나 같은 성향이 가진 아이들을 연결할 때 뭐 하는 거야? 접속 조사를 쓰는 거죠. 영어에서도 그렇잖아. 동명사가 앞에 나오면 뒤에 동명사이지 투부정사 쓰면 안 되는 거잖아. 똑같이 같은 거. 내가 여기를 서술어로 했으면 서술어가 와야 되고 명사가 와야 되고 이런 거 똑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성격도. 문학 문제 풀 때는 이런 걸 보고 같은 성격일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얘는 와, 과, 그 다음 랑이 여기 들어갑니다. 너랑 나랑 그런 거 있잖아. 자, 그리고 이제 수식어. 중요한 애가 나왔네. 수식어. 수식어에는 두 가지 있어요. 관형사와 부사. 자, 이건 너무 중요해. 수식어는 꾸미는 말 중에 이거 열나 중요해. 불변어. 이런 거잖아. 내가 중학생들과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훌륭한 걸 알게 됐어. 자, 오래된 사진이 꾸미는 건 뭐야? 오래되는 사진을 꾸미는 거잖아. 사진! 명사잖아. 조진아. 명사다, 명사.
명사니까 이 체온이에요, 체온. 체온을 얘가 꾸미고 있잖아. 체온을 꾸미는 애니까 품사는 뭐야? 관형사 아닌가? 사지. 얘가 예시 꾸미죠? 체온이고 체온을 꾸미니까 예세 품사는 관형사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 자, 이때 우리가 사용할 때 가변인지 불변인지 판단하는 거야. 자, 오래된 가변어일까 불변어일까? 가변어잖아. 관형사는 불변어거든. 그럼 얘는 관형사가 아니다. 얘는 형용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수식어니 불변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헷갈리는 순간이 온다. 품사 문제 풀 때. 그때 올 때 얘가 활용이 되나 안 되나를 보시고 안 돼야만 관형사야. 그래서 이건 너무 중요한데 수식어는 꾸미는 말 중에 불변어입니다. 이렇게 꾸며주지만 오래되다 라는 에서 활용한 거 얘네들은 관형사가 아니야. 그래서 밑에 써있어. 용어는 수식어니 아니다. 다른 문장 성분을 꾸미고 있더라도 원형이 용언이면 수식어니 아니다. 예를 들어 새, 책의, 새 이런 것들은 새가 두 번 나왔네. 수식어이지만 예쁜 꽃의 예쁜, 새 책의 새. 근데 예쁜 꽃의 예쁘는 수식어니 아니다라는 거야. 왜? 기본이 예쁘다잖아. 가변어거든. 안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A 플러스 나와 있어요. 한번 네모와 X를 골라야 되는데 네모가 의미하는 건 뭘까? 네모가 뭐지? 자, 한번 풀어봐. 자, 여기서 모드는 OX겠지, OX. OX 두 문제 풀어보실까요? 예쁜을 생략해도 되기 때문에 모드는 것을 꾸미는 겁니다. 나는 모든 것을 사랑한다. 자, 모드는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수식어입니다. 네모. 자, 예쁘는 것을 꾸미기는 하는데 원형이 기본형이 예쁘다잖아. 그러니까 얘는 가변어잖아. X. 자, 그 다음 나는 매우 빠르게 달린다 했을 때 매우 빠르다를 수식해 주는 건데 매우는 안 변하거든요. 그래서 수식어니에요. O. 자, 근데 빠르게는 달리다를 꾸미기는 하지만 기본형이 빠르다거든. 그러니까 얘는 가변어여서 얘는 품사가 부사어가 아닙니다. 얘는 형용사였던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꾸며주는 얘가 꾸며주더라도 형태가 변하나 안 변하나를 보시고 수식어는 반드시 뭐한다? 불변어다 라는 걸 꼭 알아두면 돼. 자, 그럼 1번 관형사. 체온을 수식하는 말로 주로 명사를 수식하죠. 주로 명사, 그러니까 체온만 꾸며요. 자, 조사와 결합이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수사랑 구분하는 거 얘기했잖아. 절대로 불가능해요. 절대 못 붙습니다. 지구상에는 많은 관형사들이 있지만 우리가 새와 헛만 써주도록 해요. 많지만 새, 새옷, 새친구, 헌,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주는 그런 수많은 관형사들이 있겠어요. 자, 부사. 용언이나 관형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요. 그리고 위치도 심지어 비교적 자유로워요. 체어는 항상 앞에서만 꾸미거든? 근데 얘는 뒤에서 꾸밀 수도 있어. 철수는 키가 크다, 매우.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올겨울엔 눈이 내린다, 내리네, 자주.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일반적으로 글을 잘 쓰시려면 바로 앞에서 꾸미는 게 좋은데 그냥 써도 누가 혼내주진 않지. 자, 수식 범위에 따라 하나의 성분만 꾸미면 성분부사, 전체를 꾸미면 문장부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런 말이 있단 말이야. 부사는 주로 이제 용언을 꾸민다라고 되어 있고 용언이나 관형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민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요거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다. 자, 그래서 이 예문 한번 보면 성분부사 같은 경우에 철수는 키가 매우 크다. 이때 매우는 뭘 꾸미는 거야? 크다. 용언을 꾸몄지. 자주 내리다. 용언을 꾸몄어. 뻘뻘 흘린다. 뭐 이렇게 했지. 자, 그런데 이럴 수 있단 말이야. 야, 숙제 누가 안 해왔어? 선생님한테 열받았어. 이놈의 새끼들 숙제를 안 해와갖고 이렇게 야, 나 숙제 했어. 이거 아니 해? 나 했어. 너는 했어. 넌 했어. 그게 여기 도대체 누구야? 누가 안 한 거야? 그랬더니 선생님이 바로 너잖아. 왜 아닌 척해? 그래서 바로 너야 이랬어. 바로 너야. 아주 예외적이지만
자, 이때 너는 뭐야? 대명사거든. 근데 바로가 꾸며. 그러면 대명사 체원을 꾸몄으니까 바로 이 자식은 관형사군.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얘가 글쎄 누구냐면 부사야, 부사. 자, 이런 아이 경우가 있다. 아주 예외적이야. 아주 예외적.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어. 아주 새 차를 뽑았구만. 새 차를 뽑았어. 자, 이랬어. 자, 이 차는 명사야. 새가 꾸며. 그럼 이 친구 관형사. 자, 그러면 이 아주는 차를 꾸미는 거야? 새를 꾸미는 거야? 새 건데 왕창 새 거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 아주는 얘를 꾸민단 말이야. 그러면 부사는 누구를 꾸며주고 있는 거야? 아, 관형사를 꾸밀 수도 있구나. 이런 거지. 그래서 그리고 부사가 또 다른 부사를 꾸미기도 해요. 아주 빨리 왔구나. 아주 빨리 왔네. 빨리 왔다. 아주 빨리 왔다. 아주 빨리 왔다 이랬어. 그러면 빨리 더 왔다를 꾸몄어. 그럼 얘는 부사. 자, 그런데 아주가 또 얘를 꾸미네? 그럼 이 아주는 뭐야? 또 다른 부사를 꾸미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하나. 너희들은 안 그러겠지만 이 빨리를 품사를 결정하는데 이런 훌륭한 아이들이 있었어. 과거에. 빨리. 빠르다의 성구 아니겠어? 형태가 변했네. 이 친구 형용사? 이렇게 생각하는 애서 일반적으로 논리적 사고라고 공부 좀 하는 애들이 그래. 그거 그렇지 않냐, 솔직히? 근데 여기 숨겨진 비밀이 있어. 이 뒤에 붙은 게 얘는 뭐가 붙었냐면 접사가 붙은 거거든. 빠르다에다가 이제 어간에 접사가 붙은 형태여서 접사가 품사를 바꿨어요. 그래서 얘는 품사가 부사로 사전에 명시돼 있다. 너 이거 외우지 않으면 갑자기 평소에 안 하던 논리적 사고가 시험장에서 벌어져. 빨리의 품사는 무엇일까요? 선생님 수식어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 절대로 얼마나 강조했는데. 자, 빨리. 이거 빠르다의 성품 아니야? 그러면 빨리 활용했네. 그러면 이 친구 이거 형용사 이거 정규에 나만 받는다. 이러면서 막 가슴 두근두근하고 막. 근데 부사래. 그럼 갑자기 흥분하지 마. 그래서 이거 외워둬라. 진짜 그런 애 나온다니까? 내가 시험장에서 그랬던 애를 알고 있어. 딱 요 논리로 했어. 근데 뭐 진짜 잘하는 애거든? 진짜 잘하는 애가 그러면서 너무 당당하게 선생님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거가 아니야. 이거는 이가 접사가 붙어서 접사가 붙어서 품사를 바꾼 경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 건 오해하지 말자.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사는 이렇게 다양한 애를 꾸밀 수 있다는 거야. 체온을 꾸밀 때도 있고요. 이렇게 관형사를 꾸밀 때도 있고 부사를 꾸밀 때도 있다.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끝났어요. 문장은 일반적으로 문장을 꾸미는 아이들은 대체로 앞에 나옵니다. 대체로 앞에 나오고 물론 이제 지금 나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아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대체로 앞에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빠르게 점검하고 우리의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째까지 있네요.
2번 7번 다 설명할게요. 3번, 2번, 7번. 페이지도 있네. 뒤에 풀었네. 뒤에도 있었어. 자, 뒤에 26번까지네요. 들어있어. 지우야, 너는 맨 앞으로 할래? 맨 앞에 할래. 강원도도 지금 오는 거야? 강원도 어디 갔어? 어? 송초수 물에 먹었어? 네? 송초수 물에 먹었어? 속초 가면 거 아니야? 잠깐 기다리고 있어. 자, 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1번 5, 2번 5, 3번은 이게 X지. 부사도 수식어이고 수식어는 활용을 하여가 아니라 활용을 안 한다니까요. 네, X. 4번 5, 5번 5, 6번 5, 7번 X. 조사는 체험 이외에도 붙을 수 있지만 같은 조사끼리는 결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결합할 수 있어요. 너까지도, 너만은 이럴 수 있죠. 너만은 이런 거 붙일 수 있죠. 보조사들만 다 붙입니다. 그래서 붙일 수 있어요. 결합하지 않는다에다 X. 조사는 체험 이외에도 붙을 수 있다에 붙을 수 있는 애가 또 누가 있냐면, 그러니까 품사 중에 조사가 절대로 못 붙는 애가 두 개야. 관형사와 감탄사. 여기 절대 못 붙고요. 그 다음에 부사에는 붙을 수 있어요. 아유, 빨리 도 왔구나. 숙제는 하나도 안 하고 책도 안 갖고 빨리만 왔어. 넌 빨리만 왔구나. 이럴 수 있거든. 그래서 조사가 부사에 붙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괄호 안에 이질적인 품사 써서 네모 표시, 동그라미 표시인데 네모 표시하게. 자, 8번 작은, 얘는 작다에서 활용됐기 때문에 형용사였고요. 많은, 많다에서 왔겠죠. 자, 크다에서 왔기 때문에 크게. 그래서 작은, 많은, 크게. 자, 그 다음 수식어 찾아서 표시하기. 꽁꽁. 모든. 나의는 동그라미 치시면 안 돼요. 왜게? 나의는 나 더하기 의라는 관형격 조사가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꾸미는 말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종이 비행기였어요. 종이 비행기가 멀리 날아간다. 멀리. 자, 그 다음 손님이 한 명도 안 왔어요. 한. 그 다음에 안 왔다 할 때 안. 자, 격조사. 깨서 주격조사. 에게는 부사격조사. 을은 목적격조사. 포항의 선수들은 늘 승리한다고요? 아, 여성 사심이 들어있지 않니? 자, 의는 관형격 조사. 포항 의할 때 의는 명사에다가 의라는 관형격 조사를 붙여서
포항의가 선수를 꾸미도록 만든 거죠. 의는 보조사. 17번 학생들이 집에서 숙제 도 열심히 하지. 자, 이 학생들이 할 때 주격조사, 에서는 부사격조사, 도가 보조사. 너희들 얘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부사를 찾아서 동그라미 하래요. 대상도 밑줄 써주세요. 자, 18번 사과가 맛있게 잘 익었다 할 때 맛있게는 맛있다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수식어이 아니에요. 잘 익었다를 꾸며야죠. 그래도 이게 활용 하나하나가 진짜 중요하다니까. 자, 제발 문장 전체 아주 새를 꾸미죠. 매우는 빨리는 달리고를. 자, 부사가 두 개네요. 매우는 빨리를 꾸미고요. 빨리는 달리고를 꾸미죠. 자, 제일 좋아하는을 꾸미고 바로 너다가 있었네. 예문이 너를 꾸밉니다. 20번 아주는 새를 꾸밉니다. 아까 우리 아주 새 차를 샀구만 이랬잖아. 새는 관형사인데요. 문제가 부사를 찾아 동그라미를 치고 그렇기 때문에 새는 아니죠. 자, 23번 모든 관형사, 까맣다니까 형용사, 저 관형사 아름답다니까 형용사, 첫 관형사 기쁘다니까 형용사, 많다여서 형용사, 새 관형사. 그래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수식어는 뭐하지 않는다? 활용, 변하지 않는다. 오늘 이거를 딱 외우고 가면 굉장히 큰 놈을 하나 건진 거야. 자, 잠깐 쉬었다가 5분에 시작할게요. 5분. 내가 원래 55분에 끝내려고 했는데 실패했네. 자, 이거 시험지 이따 갈 때 내가 나눠줄게.